오늘은요, 은퇴 이후의 삶과 내 집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고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모기지를 갚아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줄고 생활비 부담은 커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한 번쯤 관심 있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리버스 모기지인데요. 평생 갚아온 집을 활용해서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방식인지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기존 모기지가 남아있어도 가능한지, 또 나중에 자녀에게 빚을 남기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 리버스 모기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씩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뱅크 오브 호베의 모기지 전문가 이한황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매니저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반 모기지는 은행에 돈을 빌린 뒤에 매달 이제 갚아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리버스 모기지는 무엇이 반대인지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눠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융자를 받으시면 돈을 빌려서 그거를 이제 그 상환 기간에 이제 나누어서 갚게 되는 그런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리버스 몰기지는 그에 반대로 이제 뭐 그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집에 있는 그 담보의 밸류만큼 현금을 받아서 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거. 받아가면서 이제 네.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이제 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남아 있는 현재 그 살고 계시는 집에 남아 있는 에퀴티를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퀴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현재 집의 가치를 아직 갚지 않은 융자를 빼고 남은 내 집의 순수한 가치를 그렇죠. 네, 에퀴티라고 하고 네, 네. 저도 이제 많이 좀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내 집의 순수한 가치를 이용해서 이제 대출 잔액을 이제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거네 결국에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집이 다 완납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 뭐 잔금이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 질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네. 답을 한꺼번에 해드리면 그 집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리버스 몰기지를 받으시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잔금은 다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출을 그 리버스 몰기지를 네. 받으셔서 네. 그 페이먼트도 없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현금을 더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그러니까 집이 은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집주인은 여전히 제가 집 소유주입니다. 근데 일반 융자도 소유주는 내 거여도 은행에 채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버스 몰기지는 은행이 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나다. 네, 아직 집주인은 나다. 네. 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다고 해서 집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네, 또 대신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중에 그 이 집을 물려받을 뭐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없거나 하셨을 때 이제 천국을 가시면 그때 이제 은행이 소유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 계셨을 때는 네네.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은퇴를 했는데 아직 모기지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기존 모기지 잔액이 남아 있어도 리버스 모기지 신청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융자를 신청하실 당시에 일반 융자와 똑같이 집 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론 투 밸류가 50% 미만으로 남아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요. 뭐 집에 지금 밸류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고 했을 때 잔금이 50만 불 미만으로 남아 있으시면 그러면 리버스 몰기지를 받으시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50만 불은 리버스 몰기지가 갚아주고 네. 그다음에 남아 있는 그 에퀴티 잔존의 그 50만 불을 갖고 이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처럼이란 말이 좋을까? 연금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이제 빚이라서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부어놓고 받아 쓰는 받아서 거죠. 쓰는 건데 그러면 갚을 의무가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또 계속 드리겠지만 빚이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융자 프로그램 중에 2008년도 때 그 서프라임 때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약간 논외인데 그 네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 같이 빚을 지면 크레딧 카드에 내가 뭐 $1,000를 긁었어도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러면 그 네겜 프로그램도 약간 미니멈 페이먼트만 살면 그 융자를 페이먼트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못 갚은 나머지 이자랑 원금은 다시 이제 론에 붙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리버스 모기지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2008년도에 융자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그때 그때 뉴스를 좀 많이 접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리버스 모기지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돈을 이제 리버스 모기지가 시작이 되면은요. 네.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다고 저도 아까 전에 그렇게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꼭 매달 받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나누어서 받는지 목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은행이랑 이제 융자를 신청을 하실 때 어떻게 지급을 받으실지 상의를 하시고 네. 뭐 한 번에 크게 받으실지 아니면 뭐 매달 나눠서 받으실지 아니면 뭐 그 또 텀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융자를 받으실 때 론 오피서랑 상담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또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들이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신 질문인 것도 같아요.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고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했다가 네. 나중에 자녀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서 망설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한국 분들이 특히나 한국 분들이 이렇게 빚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네. 그리고 또 이 빚이 또 자식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물림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리버스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최종 밸류 이상의 이상의 빚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다 아무도 안 계셨을 때 이제 자식분들이 물려받으실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남아 있는 빚이 뭐 100만 불 이상이신데 집 밸류는 100만 불밖에 안 되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그 남아 있는 그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남아 있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시게 되면 자식분들이 은행이 집을 가져가면서 그 빚은 은행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자식분들은 그냥 집을 못 물려받는 아까움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추가적인 빚은 지으시지 않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무조건 집을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아무 조건 없이 물려받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자식분들이 나중에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아니면 뭐 어느 분이 물려받으시든지 간에 받으실 때 만약에 감정을 해봤는데 그래도 에퀴티가 꽤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융자를 받으실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고 네. 만약에 밸류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에퀴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금을 그러니까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이후에 집값이 올라서 네. 뭐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가치가 남아 있으면 네. 왜 이걸로 뭐 한국을 가고 싶다 아니면 자녀한테 자녀 집 마련에 도와주고 싶다 뭐 이렇게 네. 해서 집을 팔 수도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리버스를 몰기지를 받아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뭐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뭐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뭐 물려주시거나 네.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집에 에퀴티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다시 뭐 재융자를 일반 융자로 재융자를 해서 갚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남은 잔금이 또 에퀴티가 남아 있으니까 그 네. 돈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팔아서 그냥 돈 받아서 또 필요하신데 쓰시면 되고 자제분들이 재융자를 해갈 능력이 물려받으실 능력이 되면 또 자제분들이 재융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집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매니저님. 서브프라임 때처럼. 네. 그러면은 이럴 때도 정말 어느 정도 차액만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서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음. 집값이 어떻게 완전 진짜 반 이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제 남은 생애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배우자가 있으면 제 배우자도 끝까지. 남아있는 생존한 배우자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밸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끝까지 그 집에서는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너무 뭐 집값이 올라가거나 올라갈 때 뭐 좋은 괜찮을 것 거죠. 같고 네. 혹시 떨어질 때는 네. 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네, 되겠네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밸런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이제 그 아무리 갚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이 없진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리버스 모기지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만 62세가 지금 넘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융자 가능한 그 담보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내가 만약에 뭐 별장이나 아니면 세를 받고 있는 렌트홈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아 실거주. 네, 실거주를 하고 있는 내 집에서만 가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 대비 잔금이 2배, 잔금이 50% 론 투 밸류만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방 정부에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이 밀렸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그 자제분들 그 학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해주는 나라에서 해주는 네, 융자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늦었다던가 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융자가 나오질 않아요. 아. 해결이 될 때까지. 네. 그리고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리버스 모기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호 장치들이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집 사는 그 화재 보험, 일반 집 보험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그 집 보험 이외에 그 정부에서 그 추가적으로 PMI 그러니까 몰기지 인슈런스라는 걸 들어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와 그리고 또 융자를 받으실 때 부대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리버스 모기지는요. 네, 그래서 오. 그 뭐 미니멈도 있고 뭐 얼마 이상 차지 못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일반 우리가 융자 받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모든 개개인 분들이 다르게 상황이 다르니까 꼭 리버스 모기지 전문가를 찾으셔서 네.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집인지가 너무 중요하고 네, 또 집의 에퀴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 50% 네. 그다음에 그 세금에 네. 대한 관계도 반드시 확인을 네, 하셔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리버스 모기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네.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초기에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용이 왜냐하면 이제 그 몰기지 인슈런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프리미엄이 1년에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0불 이상 만약에 50만 불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10,000불 이상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1년에 $10,000를 물론 그거가 다 그 에퀴티에서 다
까져 나가는 게 아니죠. 그 다 붙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어쨌거나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거를 또 받았을 때 적어도 재산세랑 집보험이랑 HOA는 내가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집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네요. 걸로 해야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소셜에서 또 뭐 그때 되면 소셜 인컴도 좀 받으실 거고 또 뭐 여기저기서 뭐 은퇴연금 같은 거 받으실 수 있고 하지만 일단 여기서 집값이 안 나간다고 해서 아예 집에 대한 채무가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융자금에 대한 그 먼슬리로 나가던 융자금에 대한 의무만 없어질 뿐이지 그것만. 네, 그 재산세나 집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네. 또 관리비들은 또 다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네.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 그 타이틀만 봤을 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했는데 그 이제 상세하게 좀 보면은 재산세도 내야 되고 집 관리 비용,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계속 다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그렇죠. 않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요, 또 리버스 모기지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고 네. 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그 비용적인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나도 아기들이 있기 전에는 네. 나 이게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평생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네. 62살부터 집페이먼트가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편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의 재정 상태가 다 다르듯이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이 이제 빚지는 것들을 굉장히 또 심적으로 이제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다 빚인가요? 제가 이거는 저의 지극한 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이신데. 미국은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시스템에 또 묻어가는 것도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개인들마다 다 이게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딱히 말해서 뭐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프로그램이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뭐 배우자나 자제분들 있으시면 또 같이 아주 가족 회의를 좀 하시면서 또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집도 있고 이제 생활연금도 어느 정도 받아서 살 수 있어도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사실 리버스 모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 좋은 상품이나 나쁜 상품이라 문제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상황에 잘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소일거리를 네. 원하시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세수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조금 돈을 버신다든지 네.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가 매니지가 가능하고. 가능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네. 뭐 이렇게 플래닝을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큰 일을 겪으셨을 때 그거를 견뎌내실 수 있는 그런 세이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까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 일반 융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올라가고 났을 때 자제분들이 이 융자를 이어서 받아가는 게 제도적으로 좀 수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 되어 있는데 리버스 몰게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제분들이 재융자를 해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만약에 자제분들이 재융자를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적인 능력이 안 되신 상황이나 능력이 안 되신 경우에는 네. 그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약- 팔게 되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팔게 되면 만약에 이제 거기 집에 에퀴티가 남아 있으면 네. 그 돈은 자제분들이 킵을 하게 되겠지만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네. 자제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거나 살고 계셨다거나 그런 경우였을 때는 이제 집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아예 그냥 집을 포기하고 나오게 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아 있는 잔금이 밸류보다 더 많았을 때는 그러면 좀 결정이 쉽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에퀴티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이거를 킵하지 못하고 포기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버스 네. 몰기지를 받으시는 경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네. 그런 걸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뱅크 오브 홉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나요? 아쉽게도 뱅크 네. 오브 홉에서는 리버스 몰기지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그 여러 가지 우리 GBC에서 이제 재정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하게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정보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런 리버스 모기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이한 매니저님께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최우선으로 두고 좀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모든 집안에서 이런 재정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고 패먼을 할 수가 있으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이렇게 리버스 몰기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덜 안 좋은 게 아니죠. 덜 선호하는 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정말 나는 맞아요. 아니면 나는 더 이상의 물려줄 자식도 없고 네. 나 그냥 여태까지 갚아놨던 돈 내가 잘 평생 쓰면서. 천국을 가는 걸 네. 나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할 때는 정말 이 리버스 몰기지를 하시는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또 리버스 몰기지를 하시는 이 몰기지 론 오피서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그 보증해주는 그런 리버스 몰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개인 은행들마다 또 해주는 또 자체적인 리버스 몰기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것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해당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니 그런 것들의 일장일단들을 다 이 론 오피서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얘기하신다면 초기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기도를 먼저 하라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네요. 진짜 인생에 굉장히 큰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시고 맞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